내가 가출을 했다고? 내랑 다정이 버리고 당신 집 나갔다 아이가? 아니, 난 가출이 아니고 축출당한 거지. 축출? 당신한테 내가 축출이혼 당한 거라고. 가출과 축출 무슨 사연일까요? 자, 다 됐다. 엄마한테 가봐. 오늘도 늦게 오나? 고객이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고 자기 일 마치고 보자고 하네. 오늘은 꼭 보험 계약 한 건 해야지. 아이고 고생 많다. 아니다. 다정이 등원 잘 시키고 자기도 배달할 때 조심하고. 알겠다. 그 운전 조심하고. 엄마 갔다 올게. 안녕. 안녕. 아유, 화목한 가정인데요. 너무 늦는데? 연락도 없고.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아직도 고객하고 이야기 중인가? 그래도 아내분을 기다려 주시네요. 이게 걱정되죠. 저런 상태면 많이 걱정되거든요. 연락도 없이 너무 늦습니다. 예. 지금 몇 시고? 자기야 미안. 고객 만나고 연정이한테 연락이 와서. 아니 연정이가 남편이랑 싸웠다고 한잔 하자고 해서. 아니 그게 지금 애 엄마가 할 소리가 요즘에 일한다고 늦는 게 벌써 몇 번째고. 나도 집에만 있고 싶다. 당신이 돈을 좀 잘 벌어오면 내가 나갈 일이 뭐가 있노? 네가 일한다고 해서 내가 보내준 거지. 내가 언제 돈 벌어오라고 했나?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배달일에서 집구리 같은 월급 갖다 주면서 아헤. 집에만 있으라고? 쥐꼬리 같은 월급. 그래. 요즘 세상에 그 돈으로 애 키우고 어째 사노? 내 정도 되니까 사는 거지. 뭐라고? 이게 그냥 확 지금. 던져라. 던져봐라. 막 됐다 막. 야,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 그냥. 아유. 나가라면 내가 못 나갈 줄 아나? 나간다! 화가 나도 저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네. 다정이 엄마 이 여자는 도대체 집에 언제 들어오려고 하는 거고? 벌써 2주나 됐는데 친정에도 안 갔다고 하고 친구들은 모른다 하고 연락은 안 되고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는 게고?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왔나 봐요. 그렇네요. 어? 저 사람 다정이 엄마 아이가? 내가 니를 가만두나 봐라. 분명히 이 집 맞는 것 같은데. 여보세요. 배달 왔습니다. 네 여기서 뭐하노? 전화 왜 안 받노? 당신이 나가라고 해서 난 나간 건데. 그거는 싸우다가 그냥 한 소리지. 그렇다고 2주나 가출을 하나? 가출이 아니고 난 축출당한 거지. 알았다. 그래 뭐 가출이든 축출이든 간에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걸로 할 테니까 집에 가자. 어? 싫다. 더 이상 내 인생에 상관하지 마라. 뭐? 네 인생? 그래. 나도 내 인생 좀 자유롭게 살아보자고. 은주 씨, 무슨 일이에요? 저 남자는 누구죠? 이것도 뭐? 너가 둘이 바람 피놓고 내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고? 들어가 계세요. 내가 바람을 폈다고? 증거 있나? 네 아까 여기 올 때 장 봐서 왔지? 설마 고객님 장까지 봐준다는 그런 헛소리 하는 거 아니지? 맞다. VIP 고객님이라서 장 좀 봐줬다. 그게 왜? 누가 봐도 이거는 불륜이지. 맞다. 네 그 휴대폰 좀 보자. 그 애지중지하는 휴대폰 뭐 다 나오겠네. 그 휴대폰 가봐라 뭐. 이거 나라고. 됐지? 이제 증거 없다. 아니 진짜. 뭐? 돈은 집거리만큼 갖다 주고 남자 무시도 못하면서.
뭐라고? 네가 나가라고 했잖아. 네가 나가라고 해서 나간 건데 왜 이제 와서 난린데? 그날 저는 도저히 아내를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지만 은주와는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제가 혼자서 애를 돌봐야 돼가지고 그 파트타임으로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이 그렇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우리 공주님 어린이집 재밌게 놀다 왔어요. 엄마 왔어? 엄마? 엄마 아직 아파서 병원에 있지. 엄마 보고 싶은데. 우리 다정이 조금만 참자. 엄마 아픈 거 다 나오면 꼭 돌아올기다. 자꾸만 엄마를 찾는 아이를 보니까 아내의 외도도 눈 감고 지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일단 은주를 상대로 법원에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원에는 온갖 냄새가 있는데 찾고 싶은 다정아 잠시만. 뭐? 내가 물건을 부수고 폭행을 했다고? 아빠 왜? 아니다. 우리 다정이 그림책 읽자. 어디 있는지 알 수조차도 없었던 은주가 곧바로 이혼 소송과 함께 폭행으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더 어이가 없었던 거는 가출이 아니라 제가 이혼을 위해 은주를 축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한 건지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네, 참 이런 일이 있네요. 뭔가 또 부부 사이에 복잡 미묘한 감정 문제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사건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덜로 이어 사건 번호 제36호 재석 씨와 은주 씨는 딸아이 한 명을 두고 알콩달콩 살고 있었습니다. 배달 일을 하는 재석 씨의 수입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아서 은주 씨가 일을 시작하면서 자꾸 퇴근이 늦어지고 외박이 잦아지는 상황이 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재석 씨와 그리고 은주 씨가 싸움을 하게 되는데 감정이 격해진 재석 씨가 은주 씨에게 나가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은주 씨가 그의 짐을 싸고 나가게 되는데요. 재석 씨는 그 후에 2주째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우연하게 아내를 발견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내가 어떤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 용서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집으로 가자고 하는데 재석 씨의 말에도 발악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폰까지 집어던지면서 증거 인멸까지 시도를 하게 됩니다. 예. 그 아내의 발악에 어쩔 수 없이 집으로 혼자 돌아오게 된 재석 씨는 딸아이를 혼자서 양육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딸아이 양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조금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은주 씨에게 부양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예. 하지만 오히려 아내 은주 씨가 자신을 가정에서 쫓아냈다면서 이혼 소장을 보내오게 되는데 재석 씨를 거기에 폭행죄로 고소까지 하게 됩니다. 자, 재석 씨는 가출했다고 하고 아내는 쫓겨났다, 축출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강은시 변호사님, 재석 씨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아내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남편이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 나는 쫓겨난 거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집을 나가게 된 정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일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거나 폭언을 심하게 하면서 집에서 내보낸 경우는 아내가 쫓겨난 겁니다. 만일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고 들켜서 가출을 한 경우라면 아내는 가정을 유기하고 떠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집을 나간 그 시점, 정황 증거를 보고 쫓겨난 건지 가출한 건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상황을 보면 남편 재석 씨가 부부싸움 중에 홧김에 나가라라고 한 거지 실제로 이혼할 마음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은주 씨는 왜 그렇게 주장을 했을까요? 예, 그 은주 씨의 입장에서는 집을 나간 진짜 이유가 밝혀지는 게 싫겠죠. 예. 오로지 표면상으로 재석 씨가 홧김에 나가라고 한 말을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가정을 버리고 가출한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쫓아내지 않았냐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면피하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아, 못됐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륜이 알려지게 되면 결국 유책 배우자가 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면피하기 위해서 나는 쫓겨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만일 협의 이혼처럼 말 그대로 두 사람이 이혼에 협의를 하면 사유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협의만 하면 무조건 이혼이 됩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우리 민법에 사유 6가지를 정확히 정해두고 있습니다. 네.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보면 민법 840조입니다.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불륜이죠. 네. 2호 배우자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시어머니한테 맞은 겁니다.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네. 그러니까 장모가 사위를 때린 경우죠. 네. 그리고 5호는 배우자가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게 예. 포괄적 사유입니다. 성격 차이 같은 것도 다 포함되는 사유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은주 씨가 자신이 쫓겨났다고 주장을 한 거는 2호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예, 그 사례에서 나온 뉘앙스를 보면 은주 씨는 1호랑 2호를 피하고 싶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재석 씨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혼을 좀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 호락호락 넘어가 줄 수 없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석 씨는 은주 씨가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가출을 해버렸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됩니다. 네. 이걸 입증하면 은주 씨의 이혼 청구는 기각됩니다. 야, 근데 이게 지금 불륜을 잡았단 말이죠. 근데 그 증거를 이렇게 휴대폰을 탁 깨버리면서 인멸을 하게 되니까 증거를 수집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은주 씨가 이 원룸에 어떻게 드나들었는지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원룸도 요즘은 1층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주 씨가 집에 콜을 해서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지 아니면 자신의 집을 드나들듯이 비번을 외워서 자유자재로 누르고 자기 집처럼 들어가는지를 살펴봤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주 씨가 들고 있던 그 장바구니에 뭐가 들어있는지조차도 중요합니다. 1인분의 포장 음식인지 2인분의 포장 음식인지도 중요합니다. 보통 신용카드로 장을 보니까 소송 중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통해서 은주 씨가 사용한 카드 결제 내역을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집을 들어갈 당시에 장을 봤는데 그 장을 본 안에 부대찌개를 만약에 포장했다고 치면 네. 그게 1인분이 7,000원인지 2인분이 14,000원을 결제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14,000원을 결제했다면 빼박 2인분입니다. 누구랑 같이 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아, 근데 뭐 제가 또 이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사리를 추가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 플러스 3,000원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떤 거를 또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하게도 우리 재석 씨가 우연히 은주 씨를 발견했다면 아무리 속에 천불이 나셔도 당장 현장을 덮치는 거는 조금 자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그 원룸을 관찰해서 그 집에 누가 드나드는지를 사실 살펴보셨어야 됩니다. 참 이게 배우자의 불륜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걸 참고 증거 수집까지 해야 되면은 아우 남편이 너무 불쌍해지는데요. 자, 일단 드라마를 보면 재석 씨가 딸아이를 혼자 양육을 하면서 부양료라는 거를 청구하거든요. 이거는 가능한 일인가요? 예,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하셔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 부양료라는 게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양육비랑 같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좀 다릅니다.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육비 청구 소송과는 다릅니다. 네. 부양료 청구 소송은 자녀의 부양의 의무자가 부, 모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부양을 해야 할 한쪽인 부가 모에게 자녀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네. 실무상으로는 부정행위 후에 자식을 유기해서 가출한 일방을 이혼의 손은 제기해주지 않으면서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해서 그를 압박하는 데 씁니다. 사안에서 재석 씨가 은주 씨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면서 은주 씨는 일단 부담을 안게 될 겁니다. 이혼 청구를 하는지 하는 방식으로 사안을 해결하려는 어떤 압박을 받게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재석 씨 같은 경우는 불륜 사실을 알았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불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떤 대응을 해야 되죠? 예. 더 로위어는 이구동성으로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일방이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라면은 그 이혼 사유에 부정행위가 있다는 점은 슬프지만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주변 지인에게 사실 확인을 해보고 소송 중에는 금융 내역 등을 살펴봐서 증거를 수집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행위 특이점을 발견해내는 노력을 조금은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참 이 사건이 슬픈 게요. 아내 은주 씨는 이혼 초장을 보내고 결론적으로는 집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데 남편은 또 딸아이를 봐서라도 용서를 하고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일단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혼은 기각됩니다. 네. 예외적인 사유가 없으면요. 예외적으로 오기와 보복의 감정만으로 그저 살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상대방을 부숴버리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목적으로 표면상 이혼에 불응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네. 그러니까 들키면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라도 예외적으로 인용이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 재석 씨는 마음으로는 온갖 복수를 다 하셔도 되지만 그 복수심을 들키지만 않으시면 이혼을 당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재석 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 은주에 여전히 사랑한다, 가정으로 돌아와 달라고 재판 중에는 이런 표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우, 주먹이 꽉 쥐어지네요. 아, 이게 지금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인데. 아, 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재석 씨는 난 절대로 이혼을 할 수가 없다 그러고 은주 씨는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조금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만약에 은주 씨가 이혼이 급하면 상대방의 정신적인 충격을 보상할 정도로 충분히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재산 분할을 포기해서 상대방에게 이혼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시면 됩니다. 은주 씨가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고 이혼도 하고 이런 결말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려면 제대로 사과하고 재산적인 면은 대다수 포기하셔야 될 겁니다. 참, 재석 씨의 그 상한 마음이 어떤 걸로도 보상이 되겠습니까? 많은 또 법적으로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의뢰인 재석 씨에게 좀 따뜻한 해결책 전해주시죠. 예, 오늘은 잔소리가 좀 많습니다. 첫째, 재석 씨는 현장을 덮치지 말고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조금 관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석 씨가 아무리 속에 천불이 나도 은주 씨를 찾아가서 때리거나 욕하시면 이건 다른 밥에 콧 빠뜨리는 행동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재석 씨 따님에게는 아빠만 남아 있습니다. 힘드셔도 따님을 소송 중에 꼭 챙겨주십시오. 네. 너무 어려운 솔루션만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것만 지켜주시면 분명히 판결 선고 기일 날은 속 시원하게 웃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